앞서 첫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사업가의 진술을 다시 전해드렸습니다. 검찰의 회유나 압박을 받은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박준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좀 어렵습니다.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1심에서는 나름대로 공소시효에 문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넘지는 못했다가 2심에서는 또 유죄가 일부 나왔다가 네.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는 파기 환송되고 그렇죠. 원심 쪽으로 돌아가라고 또 얘기가 나왔고, 자, 이 논란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단은 성범죄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그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 지난 경우는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.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뇌물 부분입니다. 새롭게 조사하다가 발견됐던 사업가 최모 씨의 뇌물 부분인데 예. 1심에서는 그 뇌물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심에서 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.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에서 문제 삼았던 거는 과연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중요하고 그 증거가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. 그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. 그래서 2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그 진술 부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파기를 했고요. 새롭게 2심으로 돌려보낸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YTN 취재팀이 그 사업가를 직접 만났습니다. 당신이 뇌물을 줬다고 해놓고 네. 대법원에서는 당신이 뇌물을 줬다는 그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못하겠다.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그렇죠.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을 바꾼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줬다. 네.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이게 대법원에서 왜 이것이 신빙성이 의심되냐고 했냐면 검찰이 이제 증인들을 이제 불러서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좀 얘기했던 부분, 예. 사전에 면담했던 부분, 이 부분이 좀 문제됐던 겁니다. 어. 사전에 면담하면서 증언을 좀 유도한 거 아니냐, 압박한 거 아니냐. 그래서 가서 2심에서 저런 식으로 진술을 1심의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. 이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. 예. 또 이미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반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한 게 아니고 검찰 사무규칙에 그런 조치가 있다. 사무규칙에 따라서 이미 증인 사전 면담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유 압박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요. 그 두 개가 지금 대립된 상황인데 일단은 이 중요한 이 증인 최 씨는 나는 뭐 압박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뇌물을 준 거는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뭐 긴 얘기를 뒤를 더 읽어보면 아들이 뭐 연예인이어서 아들의 미래에 뭔가 내가 잘못되면은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증거를 탁 들이대면서 돈 보낸 게 여기 있다라고 네. 하니까 뭐 부인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인정을 한 것이 맞다. 그렇죠. 그런 얘기죠. 1심하고 2심하고 진술이 달라요. 1심에서는 너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줬던 것이다 하는데 2심에 가서는 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든지 일부 금액이 이 친척한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좌 자료가 나오면서 특히 아들 자체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합니다. 뭐 예.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한테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지만 2심에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때 자백을 했고 얘기를 했다.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뭐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했던 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YTN 취재팀을 만나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보낸 걸 검찰이 증거를 갖고 왔는데 네. 나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왜 보내겠느냐. 그렇죠.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. 그 부분을 보면 사실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이 가버린 거거든요. 예. 갈 리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2심에서는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됐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그런 어떤 회유라든지 사전 면담이라든지 불법성이 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. 예. 사실 이 사건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석방이 돼버렸는데 최초에 김학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부터 해서 다 검찰이 문제가 됩니다. 예. 결과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 또 증인을 불러서 하는 방식 중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판단해봐라라는 것 같습니다.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를 일으킨 것도 검사고 네, 그걸 갖다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도 검사고 수사를 나중에 다시 뒤집은 것도 검사고. 검사고. 예. 다시 안 된다고
퇴짜를 맞은 것도 검사고 네.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. 복잡합니다. 그럼 파기환송심에서도 역시 회유와 압박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다투게 되겠군요. 그렇죠.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은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증거들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대법원 어떤 파기환송 결과 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어허.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증언, 뭐 지금 이 사람의 증언 말고요. 예. 이 사람 증언은 오염됐다고 보는 겁니다. 이미 사전 면담을 통해서 잘못된 증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입증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3부장 네. 예,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. 이 사건으로 수사할 때는 이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검사였는데 네. 다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걸 갖다가 막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을 피해자로서 이제 불러가지고 다독이면서 또 조사를 해야 돼요. 네. 피의자로 한 번 조사를 한 사람이 피해자로서 또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이게 안 된다, 이해 충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에 상충이라고 표현을 상충. 했습니다. 뭐 예. 충돌, 상충 비슷한 얘기인데 한 어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했다가 피해자를 하는 거 뭐 맞지 않다라는. 근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검찰 수사단의 이정섭 부장이 그 수사 활동을 하면서 기소를 했던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나다가 한참 후에 출국 금지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 이정섭 부장이 가장 많이 알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총장이 또 사건을 배당했던 걸로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사건이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새롭게 배당이 돼야 될 상황이 됐어요. 예. 그러면 지금 수사상으로는 이정섭 부장이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근데 지금 문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. 예. 그 와중에 이정섭 부장은 이 수사도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을 아마 피해자로서 많이 얼르고 달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때하고 다르게 2021년 1월 달 와가지고는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그 뇌물 사건 수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해 상충, 이해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. 예. 그래서 재배당할 때 다른 쪽에 배당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수사팀이 전격적으로 좀 많이 교체될 수도 있나요? 지금 상황으로라면 예. 부장급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배당하는 거는 뭐 굳이 항상 이미 했던 어떤 수사부에 배당하는 건 아니거든요. 달리 또 배당할 수도 있는 거고. 뭐 이거 사실은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또 일각의 얘기도 있어요. 예. 사익 공익이 충돌하는 거 아니고 같은 공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릅니다. 2019년도에는 분명히 기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2021년도에는 이 김학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성윤이나 다른 사람 조사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 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. 그것 때문에 아마 박범계 장관이 이해 상충 이것을 언급했고 그래서 인사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어떤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인물이 한 번은 피해자로 만났다, 네. 한 번은 또 피의자로 만났다. 이것이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걸 다시 이제 2심에서 다시 다루면서 네. 모든 게 다 무죄가 돼버린다면 그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걸 갖다가 어떻게든 잡았으니까 그럼 뭐 그 사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참 이거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재수사를 했는데 또 알아보지 못하고 불기소하고 딴 거 엉뚱한 걸로 지금 어쩌면 지금 엉뚱한 겁니다. 별건으로 뇌물로 또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.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또 유죄가 됐다가 또 사전 증언 회유했다고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된 상황이고 예.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거든요. 사실은 똑같은 사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결과론적으로 만약 최종 무죄가 된다 그러면 이 사건에는 김학이라는 사람 없어지고 이성윤이나 뭐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. 예. 김호수 총장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. 이 엉뚱한 사람들만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를 받고 재판받는 정말 엉뚱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. 뭐 그 사건의 그 재판 결과는 우리 와중이니까 결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김학의는 다 빠져나가고 그 김학의를 못 나가게 했던 사람들이 재판받는 상황으로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그 죄인을 막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. 뭐 이렇게라도 변명이 가능하지만 네. 아예 죄가 없는 걸로 끝나버리면 도대체 죄 없는 사람을 왜 공항에서
막고 그렇죠. 붙잡고 했느냐. 궁극적으로는 이민정은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무죄를 받은 사람을 못 보내려고 안 보내려고 공권력을 작동했구나. 조작까지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봐야 네. 되겠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